오늘 아침 눈 뜨고 처음 하신 일 뭐였나요? 혹시 또 약봉지를 제일 먼저 챙기시진 않았나요? 한숨 쉬며 무릎을 쓸어내리며 오늘도 버텨야지 하셨나요? 예전엔 아침이면 배고파서 밥부터 찾았었는데, 근데 요즘은 밥보다 먼저 약통 뚜껑부터 열게 되지 않으세요?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눈은 침침해서 리모컨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도 병원 가면 돌아오는 건 또 다른 약 하나 더 생기고, 이러다 정말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는 거 아냐? 그 불안한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만약 지금부터 딱 한 숟가락 하루 한 번의 작은 습관으로 당신의 내일이, 아니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42년 전 가난 말기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며 매일 6시간씩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들과 웃는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지금 손에 든 약봉지보다 더 많은 약을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후 당신의 모습이 더 피곤하고 더 아프고 더 외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그 위험을 막아주는 희망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되살린 5가지 장수 밥상. 그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만의 비밀이 되지 않게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께, 형제 자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오늘 저녁 한 숟가락이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장수 음식 5가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검은 기적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남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제 삶은 단 한 가지에 집중됐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약도 시도해 봤습니다. 항암 치료도 생각은 해봤지만 당시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문 분야로 돌아갔습니다. 한의학, 그리고 자연의 지혜. 그 안에 분명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수백 권의 고서를 뒤지고 중국과 일본의 오래된 의서까지 손에 넣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검은 콩, 그 중에서도 서리태라는 이름이 수없이 등장했던 겁니다. 노인의 신장을 보호한다. 기혈을 돌게 하고 노쇠를 막는다. 혈압과 심장의 열을 안정시킨다. 저는 그 즉시 서리태를 구해 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콩 한 줌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딱 2주가 지났을 무렵 제 몸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던 몸의 무게감, 그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무릎이 덜 욱신거렸고 피로감도 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그땐 오늘은 뭘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서리태는 단순한 콩이 아닙니다. 검은 껍질 속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서리태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 이소플라본 등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매일 한 줌이면 어지간한 영양제에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공복에 삶은 서리태 한 줌을 꼭 씹어서 먹습니다. 때로는 미숫가루에 섞어 마시기도 하죠. 이 단순한 습관이 제 혈압을 안정시켰고 혈관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심장과 간의 부담을 줄이고 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줬던 겁니다. 42년 전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열쇠는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검은 콩 한 줌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 흔해서 우리는 이 소중한 자연의 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진짜 건강은 약이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외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리태 한 줌 매일 삶아서 드세요. 그게 약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달, 두 달 후 다시 찾아온 환자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신기하게도 덜 피곤해요. 화장실도 잘 가고 손발도 덜 차요. 병원 약만 믿었을 땐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자연의 지혜.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서리태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속을 따뜻하게 감싼 노란 자연의 약입니다. 서리태로 몸의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다음으로 손을 댄 건 제 위장이었습니다. 간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속이 늘 더부룩하고 입맛도 없고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의 바탕이 약해져 있었던 거죠. 그때 떠오른 게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배탈이 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늘 주방에서 단호박을 찌고 계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던 그 따뜻한 기억, 그 안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단호박. 사람들은 그저 단맛 나는 야채 정도로 생각하지만 저는 이 노란 덩어리 속에서 놀라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위장에 자극이 거의 없고 삶거나 찌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기력이 떨어졌을 때 저는 밥보다 단호박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제게 다시 먹을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O로 바뀌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았던 제가 이걸 꾸준히 먹으면서부터 겨울에도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당뇨 초기 판정을 받았던 저에게는 이 점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단호박은 GI 지수, 즉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게다가 꾸준히 먹으면 변비도 개선되고 속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밥상에 앉아도 식욕이 없고 그냥 먹는다는 느낌이었는데 단호박죽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뜨끈해지고 마음도 누그러졌죠. 이제는 뭐든 잘 안 넘어가요. 이런 말 60대 이후에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김치찌개 한 사발에 밥 두 공기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드럽고 속 편한 게 먼저입니다. 저는 지금도 단호박을 이렇게 먹습니다. 삶아서 한 조각씩 간식으로 아니면 찹쌀 넣고 죽을 쓰거나 국처럼 끓여서 아침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꼭 껍질째 익히는 것.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버리지 말고 같이 드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기력이 약하거나 위장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은 밥 대신 단호박죽을 아침 식사로 드셔보세요. 위장이 차고 입맛 없던 시절에 제가 다시 밥맛을 되찾은 것도 단호박 덕분이었으니까요. 이 단순한 음식이 저를 다시 세 끼 챙겨 먹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음식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저보다 더 약해진 친구들에게도 전했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선배는 매일 아침을 굶었는데 지금은 단호박죽 없으면 하루 시작이 안 된다며 웃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얼굴이 훨씬 환해졌다고요.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속 편한 한 끼입니다. 지금도 단호박을 먹을 때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찜기를 열며 내게 말하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속 차가울 땐 이거 먹고 자. 지금 저도 여러분께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이 허전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땐 단호박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그게 약입니다. 셋째는 속을 깨끗이 비워준 뿌리의 기적 우엉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입맛은 돌아왔는데도 배 속이 늘 더부룩하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서리태와 단호박으로 기운이 조금씩 올라왔지만
몸 안 어딘가에 막힌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릴 적 외갓집에서 들었던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장이 깨끗해야 마음도 편한 거요.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주전자에 무언가를 끓이셨죠. 뚜껑을 열면 흙 냄새와 풀 향이 뒤섞인 듯한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엉차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갈색 뿌리 하나가 나중에 제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요. 우엉은 보기엔 참 밋밋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 뿌리는 자연이 만든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엉 속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게 바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처음 우엉을 먹기 시작했을 땐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습니다. 그저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우엉을 얇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차처럼 우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3일이 지나자 속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확해졌죠. 원래 저는 아침마다 더부룩한 속 때문에 밥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는데 우엉차를 마신 뒤부터는 식욕이 돌아오고 기분까지 맑아졌습니다. 내 몸이 쌓인 것을 정리하기 시작한 느낌이랄까요? 이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음식들로 병이 나았다고요? 말이 되나요? 그 말 아주 잘 압니다. 왜냐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 몸이 직접 증명한 사실입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만성 변비, 위장의 더부룩함, 밤마다 반복되던 복부 팽만감. 이 모든 증상이 매일 한 잔의 우엉차로 사라졌습니다. 우엉은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니까요. 저는 밥을 먹고 난 후 꼭 따뜻한 우엉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게 습관이 됐죠. 또 하나, 우엉은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어느 날 제 진료실에 70대 중반의 김정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속병으로 고생하셨대요. 변비, 위염, 더부룩함까지 병원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었죠. 제가 우엉차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밥 먹기 전 한 잔씩 드셔보세요. 한 달 뒤 다시 오신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밥이 기다려져요. 속이 편해서요. 화장실도 잘 가고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연이 준 음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속이 자주 불편하신가요? 매일 가스 차고 장이 묵직한 느낌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우엉 한 뿌리부터 장에 선물해 보세요. 삶아 조림으로 드셔도 좋고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단 처음부터 많이 마시진 마세요. 장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하루 한 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리태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줬다면, 단호박이 제 위장을 달래줬다면, 우엉은 제 몸 안에 찌든 때를 씻어내 준 존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가벼워졌고 제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생각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넷째는 기억을 붙잡아준 고소한 한 방울 들기름입니다. 70대 후반쯤이었을 겁니다. 환자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기 시작했고 집에 두고 나온 안경을 찾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여보, 당신도 치매 오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속으로는 섬뜩했습니다. 혹시 나도?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더군요. 그 시기 즈음 동료 의사 한 명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늘 바쁘게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죠. 그 부고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자.
그중 가장 절실했던 건 두뇌 건강이었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정신이 흐릿해지면 모든 게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다시 책을 펴들었습니다. 고서, 논문, 한의학적 기록들을 뒤져가며 제가 찾은 해답은 기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기름. 우리가 흔히 나물 무칠 때 쓰는 고소한 기름. 너무 익숙하고 너무 흔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들기름은 뇌를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들기름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성분인데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뇌의 노화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서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뇌로 가는 피가 원활해지면 당연히 머리가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내가 왜 여기 서 있었지? 같은 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렸던 환자 이름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머릿속이 맑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갈, 그게 제 뇌를 깨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갈, 소금 살짝, 거기에 김 한 장 얹으면 그야말로 기억의 밥상이죠. 또는 나물 무침에 넣으면 풍미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들기름은 절대 볶지 마세요. 열에 약한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날로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82세의 송우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사람들한테 기억력 좋다는 말 자주 들어요. 근데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냥 선생님 말 듣고 밥에 들기름 한 숟갈 얹어 먹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니까요. 복잡한 약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 그 한 가지가 뇌를 지키고 기억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나이엔 책상 앞에 앉아 머리 싸매는 공부보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기억력을 좌우합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 자주 하시나요? 은행 비밀번호가 가물가물하거나 약속 시간을 잊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들기름 한 숟갈 밥 위에 올려보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자연의 방식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 뇌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지켜줍니다. 이제 제 장수 밥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다섯째는 속을 데우고 삶의 온도를 높여준 따뜻한 처방 생강차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엔 겨울에도 등산 다니던 제가 어느 날부터 손끝이 시리고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끝이 잘 녹지 않고 그저 웅크리고 자는 게 습관이 돼버렸죠. 몸이 차가우면 마음도 쓸쓸해지는 법입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도 외로움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겨울 저녁 진료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녁마다 끓여주시던 생강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갈색 물에 꿀을 살짝 타서 내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온기다. 그날 바로 시장으로 가서 생강을 사왔습니다. 얇게 썰어 말려두고 밤마다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 몸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은 말 그대로 몸을 깨우는 약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온중산안이라고 부릅니다. 즉,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기운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특히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저는 몸이 으슬으슬할 때, 목이 칼칼할 때 어김없이 생강차를 마십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제 노년의 마음을 지켜준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받으러 오신 68세 여성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외롭고 잠도 안 와요. 손발도 차고 자꾸 불안해요. 저는 생강차를 추천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라고요. 몇 주 후 다시 오신 그분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요즘은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낫습니다. 그냥 그 생강차 한 잔이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라는 걸요. 생강차는 단지 몸을 덮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작은 위로입니다. 저는 매일 밤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리고 꿀을 조금 넣어서 천천히 마십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생강 향기 속에 스며들고 그 온기가 손끝과 발끝을 타고 마음까지 퍼지죠. 혹시 요즘 손발이 자주 시리신가요? 아침마다 몸이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자다가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다시 잠이 안 오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녹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서리태로 심장을 깨우고 단호박으로 속을 채우고 우엉으로 속을 비우고 들기름으로 기억을 붙잡고 생강으로 온기를 더한다. 이 5가지가 제 인생을 다시 쓴 장수 밥상입니다. 약도 병원도 아닌 자연의 힘, 매일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작은 선택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했고 지금도 90세 현역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90세에 아직도 진료를 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6시간씩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엔 산에 오르고 손주들과 바둑도 두며 살고 있습니다. 모두 이 장수 밥상 덕분입니다. 정말 가난 말기였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3곳의 대형 병원에서 모두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은 CT에 선명했고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1년 후 검사에서 종양이 줄기 시작했고 5년 후엔 의사들마저 설명할 수 없다며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다. 단지 올바른 재료만 주면 된다. 79세 윤기덕 선생님은 파킨슨병 초기로 손이 항상 떨렸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평생 약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만 했죠. 그런데 제가 권한 들기름과 서리태를 꾸준히 드신 후 손떨림이 절반으로 줄었고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이 다시 내 것 같은 느낌이 돌아왔어요. 윤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나무가 나이테를 쌓아가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효과만 찾다 보니 약에 의존하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음식은 다릅니다. 약처럼 빠르진 않지만 더 깊고 더 오래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만 실천해도 달라지고 5가지 모두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서리태와 들기름, 점심에 단호박, 저녁엔 우엉차와 생강차를 마십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제 생명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 몸은 이미 회복 불가능해 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저는 49세에 1년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서리태 한 줌을 삶거나 단호박 한 조각을 찌거나 우엉차 한 잔을 끓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바꾸고 내년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84세 장성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0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약은 계속 늘고 혈당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제가 단호박과 우엉을 권해드렸습니다. 단호박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우엉은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2달 후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처음으로 안정됐어요. 약도 줄였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다. 한 숟갈의 변화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럼 다른 건 안 먹어도 돼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5가지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핵심 음식입니다. 이 5가지만 더해도 면역력은 강화되고 활력은 되찾아지고 기억력은 선명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그 자신감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49세에 그 선택의 기로에 섰고 자연의 지혜를 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오늘 한 가지 건강한 선택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